다양한 무턱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실제 환자들 몇 명의 이제 한 6명 정도의 CT를 보면서 어떤 게 어떤 건가 한번 좀 보려고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볼게요. 6명의 CT가 있는데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맨디블 하이트 중요하다고 그랬고 여기 랭스 중요하다고 그랬죠. 자 보세요. 그 다음에 콘다일 하이트 중요하다고 그랬죠. 이 정도면 콘다일 하이트 괜찮죠. 이 정도도 괜찮죠. 괜찮죠. 굉장히 짧죠. 갑자기 짧아지죠. 굉장히 짧죠. 자, 위에 3개의 CT에서 보이는 콘다일 하이트는 적절한 반면 밑에 있는 3개의 CT에서는 약간 콘다일 하이트가 짧은 하악 외소증에 가깝죠. 또 하나는 이게 각이 뒤로 빠진다 그랬잖아요. 일자로 떨어지는 요런 정상 길이의 어떤 하악각에서 지금 하악 외소증에서는 요게 뒤로 빠진다 그랬죠. 하악각이. 그래서 요 각도가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.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보셔야 돼요. 그러면 이쪽 위는 일반적으로 무턱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고 이 밑에는 하악 외소증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죠. 하나씩 한번 한 명씩 따로 보면요. 자, 이 정도예요.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고 옆면에서 봤을 때 무턱이구나. 대신에 하악각은 있고 여기 조금 패인 모습 보이지만 뭐 그럭저럭. 근데 전진량은 부족하구나. 전형적인 무턱이죠. 그리고 잘 보면 턱이 또 바깥으로 튀어나온 이런 나비처럼 이렇게 벌어진 하악각 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정리를 할까 말까. 여자의 경우는 잘라주기도 하고 남자의 경우는 요거에 맞춰서 여기를 키우기도 해요. 근데 어쨌든 이런 무턱의 경우가 있구나. 하지만 보면은 하악 체부 볼륨이 충분하죠. 이런 경우는 이 길이만 이 하악의 턱 끝의 길이만 충분하다면 전진술을 해도 돼요. 그리고 여자이면 여기 좀 더 줄어들면 더 자르면 이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진술 하는 게 저도 찬성해요. 그런데 또 다른 경우 볼게요. 남자거든요. 이제 좀 턱받침 때문에 조금 눌렸는데 일단 비대칭이 심하죠. 왼쪽과 오른쪽에 비대칭이 심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면 전진도 없지만 체부 볼륨도 없어요. 이런 경우에 전진술을 해놓으면 여기 턱 꺼지고 여기만 튀어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길이도 그렇게 넉넉치는 않아요. 하지만 부족한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필요는 없지만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라는 거죠. 그래서 하악 외소증이라고 판단하는 환자에서 턱끝 전진술은 자칫하면 여기만 꼭 튀어나오고 여기 툭 꺼지는 그런 모습이 돼서 오히려 수술 후의 모습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.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무턱 정도죠. 살도 많고 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또 위험해요. 왜냐하면 여기 볼살이 늘어진 게 일부 있는데 이렇게 메리오넷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처진 부분이 있는데 전진술을 해놓으면 여기가 더 꺼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여기 볼이 더 이렇게 늘어져 보이고 턱은 뿅 나오게 돼서 울리불리한 이런 턱 라인이 돼요.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더 꼴보기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. 이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. 딱 봐도 턱이 없어. 그죠? 어디가 턱이고 어디가 목인가 애매하죠. 볼과 목의 경계가 없죠. 그 다음에 턱목 각도라고 해서 뭐 젤레야 어디를 재야 될지도 모르게 없어요. 그런데 턱은 또 이렇게 뒤로 늘어가면서 턱뼈가 사실 여기쯤 있거든요. 굉장히 길어요. 이런 경우는 단순히 전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길이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야 이 각도를 정상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악도 한번 고려해 봄직해요. 왜냐하면 교합이 지금 약간 오버바이트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 봄직해요. 하지만 치아만 어금니 다물어지는 것만 괜찮다면 상관은 없어요. 두 번째 환자처럼 한쪽만 벌어졌을 경우에 한쪽 사각턱 정리하기도 합니다. 네, 그건 비대칭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. 한쪽을 더 붙이기도 해요. 어떤 경우는 한쪽을 더 잘라내기도 하고요. 이 경우도 보면 앞서 본 경우랑 비슷하게 굉장히 심하죠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심한 분에게 뭐 턱끝 전진술을 한다고 여기를 잘라놓고 뺐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거 얼마나 얻어지겠어요. 뭐 턱끝 전진술로 10mm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계시던데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무릎을 꿇게요. 10mm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무턱이죠.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목인지 모르겠죠. 또 턱이 어디부터 턱이고 어디가 목인지 모르겠죠. 턱목 각도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턱하고 목하고 만드는 이 각도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턱하고 목하고 만드는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.
이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. 맨디블 렌스가. 그래서 입만 툭 튀어나와 보이고 턱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런 환자를 단순히 입 나왔다고 양악하자.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. 이분도 보면은 여자분인데 무턱, 하외소증 가깝지만 또 굉장히 길죠. 이런 분들은 길이 줄이도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.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와 보이니까. 근데 보면은 입에 오픈 바이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랫니랑 윗니랑 안 맞아서 냉면을 못 끊어 먹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 양악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. 왜? 먹는 게 기능적인 게 먼저 우선이니까요.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? 딱 보면 뭔가 괜찮아요. 근데 잘 보시면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실리콘 들어있는 거예요. 여기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만 볼록하죠. 그래서 여기가 쑥 꺼진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여기만 뿅 튀어나온 느낌 안 드시나요? 그러니까 이게 보형물만 넣어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경계지는 모습이나 쑥 꺼진 모습, 이렇게 꺼지고 여기만 이렇게 나온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도 여자분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.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. 하지만 턱 보형물이 여기에만 끝에만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요.